젊을 땐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런데 80이 되고 보니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렷해졌습니다. 50대의 당신에게 지금이라도 꼭 전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첫 번째,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자존심이다. 자네, 내가 지금 80을 넘겼네. 이 나이가 되니까 말이야. 젊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또렷해지더군. 자네 나이쯤엔 나도 그랬어. 아침에 눈 뜨면 몸이 먼저 일어났고, 아프다는 생각은 사치처럼 느껴졌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 말로 허리도, 무릎도, 잠도 계속 미뤘네. 그땐 건강이 관리 대상인 줄 알았어. 시간 나면 하는 것, 여유 있으면 챙기는 것쯤으로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관리가 아니더군. 자존심이었어. 한 번은 병실에서 거울을 봤네. 머리는 희끗했고 눈 밑은 푹 꺼져 있었지. 그 얼굴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 나는 평생 남의 기대는 지켰는데 정작 나 자신과의 약속은 다 어겼구나. 자네, 몸이 무너지면 말이야. 마음도 같이 주저앉네.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아져.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게 괜히 자존심 상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몸을 돌보는 건 노후 대비가 아니야. 그건 지금의 자네가 미래의 자네에게 보내는 예의야. 하루 10분 걷는 것, 늦은 밤 술 한 잔 줄이는 것, 아플 때 오늘은 쉬겠다 말하는 것,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 자네는 아직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이미 결과를 살고 있고, 그러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누군가를 위해 버티듯 살지 말고 자기 몸만큼은 끝까지 편들어주게. 그게 말이야, 80이 되어도 고개 숙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더군. 두 번째, 일은 줄어도 관계는 줄이지 말게나. 자네, 50이 넘었다고 했지. 그 나이면 슬슬 일의 속도가 달라질 때야. 앞에서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정리하는 자리가 늘어나지. 나도 그랬네. 예전엔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 통씩 오더군. 결제, 보고, 부탁, 일정,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사라진 것 같아 불안했어.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전화가 끊기더군.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일이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거지. 사람이 나를 찾은 건 아니더군. 자네, 이 말은 꼭 기억하게. 일은 끝나면 관계도 같이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관계는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도 못 사네.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적으라더군. 그때 펜을 들고 한참을 멈췄네. 머릿속엔 같이 일하던 사람들 얼굴만 떠오르고 정작 안부를 묻던 사람은 몇 안 되더라고. 그날 알았네. 사람은 바쁠 때보다 쓸모없어졌다고 느낄 때 더 외로워진다는 걸. 그래서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일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건 실패도 퇴보도 아니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을 줄이면 안 되네. 용건 없는 전화 한 통, 잘 지내지? 그 한마디, 약속 없는 커피 한 잔,
그게 나중엔 자네를 세상에 붙들어 두는 마지막 끈이 되더군. 자식도 각자 인생을 살고 동료도 각자 바빠지면 남는 건 결국 평소에 이유 없이 이어온 관계뿐이야. 자네는 아직 만들 수 있네. 나는 이미 정리된 관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 제발 일이 줄어든다고 사람까지 정리하지는 말게. 여든이 되어보니 말이야. 사람 하나 남아있다는 게 명함 10장보다 훨씬 든든하더군. 세 번째 자식, 인생은 자식의 몫이다. 자네, 자식 걱정 많지. 나도 그 나이 땐 그랬네. 눈만 뜨면 자식 생각이 먼저였어. 잘 먹고 있는지, 회사에선 치이지 않는지, 남들만큼은 가는지. 솔직히 말해볼까? 나는 자식 인생을 내 인생처럼 끌어안고 살았네. 내가 못 이룬 건 대신 이루게 해주고 싶었고, 넘어질까봐 먼저 손을 내밀었지.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되더군. 그 손이 때로는 자식을 일으키는 손이 아니라 붙잡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들이 30이 넘었을 때였네.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더군. 회사도, 사람도, 인생도 다 어렵다고. 나는 또 조언을 쏟아냈지. 그땐 이렇게 해라.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그 말들이 위로인 줄 알았어.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 아버지,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네.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은 내 불안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지. 자네, 자식은 우리가 지켜서 크는 게 아니더군. 넘어지고 부딪히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자기 몫으로 살아내면서 크더군. 우리가 대신 살아준 인생은 고마움보다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네.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식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꼭 말해주고 싶네. 도와주되 대신 결정하지 말게. 걱정하되 통제하지 말게. 사랑하되 죄책감은 주지 말게. 자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가벼운 유산이더군.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 자식 인생을 숨 쉬게 해주네. 여든이 되어보니 알겠어.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용기라는 걸. 자네, 이 말은 꼭 기억해 주게. 자식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부모 인생은 자네 몫이네. 네 번째, 돈은 얼마보다 쓸 줄이 중요하다. 자네, 돈 걱정 안 해본 날이 있나? 50이 넘으면 버는 돈보다 지키는 돈이 더 중요해진다고들 하지. 나도 그 말 믿고 살았네. 나는 평생 모으는 쪽이었어. 아끼고 미루고 참았지. 여행은 다음에, 맛있는 건 특별한 날에, 새 옷은 아직 쓸만하다는 말로 넘겼네. 그렇게 모은 돈은 통장에 고이 쌓였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더군. 그래도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왔네. 그런데 여든이 되니까 말이야. 쓸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적더군. 다리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입맛은 예전 같지 않고, 함께
쓸 사람도 하나둘 줄어들고 어느 날 혼자 국밥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이 돈을 벌 때에 나는 이 장면을 위해 살았나? 돈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아쉬움으로 느껴진 순간이었네. 자네, 돈은 모으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쓰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더군. 내가 이만큼 살아도 괜찮다는 자기 허락 말이야. 비싼 게 아니어도 돼. 몸이 덜 힘든 택시 한 번,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오늘 기분 좋아지는 작은 선택, 그게 삶을 앞으로 끌어주더군. 나중에 남는 돈은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쓰지 않은 즐거움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네. 그래서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언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더군. 자네, 오늘 하루를 조금 편하게 만드는데 돈 쓰는 걸 미안해하지 말게. 여든이 되어 보니 돈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바뀌는 물건이더군.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게나. 자네, 혼자 있는 게 불편한가? 쉰이 넘으면 괜히 집이 조용해질 때가 많지. 라디오라도 켜야 할 것 같고, 사람 목소리가 없으면 마음이 먼저 허전해지네. 나도 그랬어. 젊을 땐 혼자가 될 틈이 없었지. 일, 가족, 책임. 늘 누군가 옆에 있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네. 그런데 여든이 되니 어느 날부터 혼자가 기본이 되더군.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가네. 처음엔 그 고요가 무서웠어.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하지 못한 말, 미뤄둔 마음들이 밤마다 문을 두드렸지. 하지만 말이야, 도망치지 않고 그 시간에 앉아보니 조금씩 알겠더군. 혼자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란 걸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속도를 맞출 사람도 없는 시간. 그제야 숨이 고르게 쉬어졌네. 자네, 혼자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 곁에서도 외롭더군. 반대로 혼자 있어도 편안해지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네. 그래서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여기지 말게. 그건 자네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연습이네. 책 한 장, 천천히 걷는 산책, 아무 말 없는 차 한 잔. 그런 시간들이 쌓여 마음의 중심이 생기더군. 여든이 되어 보니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끝내 가장 단단하더군. 여섯째, 미뤄둔 꿈은 생각보다 무겁더라. 자네,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되네. 마음속에만 넣어두고 언젠가라는 말로 덮어둔 건 말이야. 나도 그랬네.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미뤘지. 아이들 키워야 했고 먹고 사는 게 먼저였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 가장 편한 변명이었거든. 쉰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 예순이 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고, 일흔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네. 그런데 말이야, 언젠가는
한 번도 제 발로 오지 않더군. 여든이 된 지금 그 꿈들은 사라지지 않았네. 다만 형태가 바뀌었지. 기대가 아니라 무게가 되어서 말이야.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득 생각나더군. 그때 한 번만 해봤어도 어땠을까? 잘했든 못했든 적어도 마음에 빚은 남기지 않았을 텐데. 자네, 미뤄둔 꿈은 잊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쌓이더군. 그리고 나중엔 왜 안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사람을 괴롭히네. 큰 꿈일 필요 없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어도 되고,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지. 글 한 줄 써보는 것, 배우고 싶던 악기 잡아보는 것,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 하나면 충분하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지금 해도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가벼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걸. 여든이 되어보니 말이야. 해본 실패는 추억이 되지만 해보지 않은 꿈은 끝내 마음을 눌러 앉더군. 자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게. 그게 나중에 자네를 조금은 덜 무겁게 해줄 테니 7번째 괜찮다는 말에 솔직해져야 하네. 자네,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 괜찮아요. 아마 그 말 제일 먼저 나오지. 나도 평생 그 말로 살았네. 몸이 아파도 괜찮다 했고,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다 했지. 가족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어.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말이야. 그런데 여든이 되고 보니 그 말이 참 무섭더군. 괜찮다는 말이 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두는 말이었거든. 한 번은 크게 아팠는데도 병원에 안 갔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겼지. 결국 쓰러지고 나서야 의사가 그러더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더군. 아픈 걸 숨긴 게 강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워서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네. 자네, 정말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되네. 그건 약함이 아니야.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더군.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사람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워지네. 혼자 버티는 시간보다 함께 나누는 한마디가 회복을 빠르게 하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쓰지 말게. 그 말 대신 조금 힘들다. 오늘은 쉬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연습하게. 여든이 되어보니 말이야. 끝까지 괜찮은 사람은 없더군. 다만 솔직했던 사람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더군. 자네, 오늘만큼은 자기 마음에게 물어보게. 정말 괜찮은지 말이야. 8째 내 탓으로 모든 걸 설명하지 말게나. 자네, 일이 잘 안 풀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나? 아마 이런 말부터 떠오를 거야. 내가 부족해서지. 내가 잘못 선택했지. 나도 평생 그랬네. 인생이 틀어질 때마다 원인을 전부 나에게서 찾았어. 그게 책임감이라고 믿었거든. 남 탓하지 않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고 말이야. 그런데 여든이 되고 보니 그건 책임이 아니라 자기 처벌이더군.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까지도 나는 계속 나를 신문했네. 왜 그땐 더 잘하지 못했나?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나? 하지만 말이야, 그때의 나는, 그때의 환경 속에서 그만큼 최선을 다했더군. 경기가 나빴고, 시대가 거칠었고, 정보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지. 자네, 모든 실패가 자네 성격이나 능력의 결과는 아니네. 운도 있었고, 타이밍도 있었고, 세상이 정해놓은 흐름도 있었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만 몰아세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는 걸. 그래서 자네에게 꼭 말해주고 싶네. 잘 안 된 일을 전부 내 탓으로 설명하지 말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지우는 일이네. 때로는 이렇게 말해도 되네. 그땐 상황이 어려웠다. 나는 그 안에서 할 만큼 했다. 그 한 문장이 자네를 변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주더군. 여든이 되어보니 말이야. 사람을 끝내 무너뜨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평생 자기 죄로 끌어안고 사는 태도더군. 자네, 이제는 조금 자기 편을 들어주게. 그만큼은 충분히 살아왔으니까. 9번째, 삶은 끝까지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네. 자네, 사람에게서 한 번쯤은 실망해 본 적 있지.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혼자가 편해졌을 수도 있겠지. 나도 그랬네. 상처받고 나니 이제는 혼자면 된다고 말했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인생에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돈도 의지도 아니더군. 사람 한 명의 말 한마디였네. 그게 아팠을 때였어.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더군. 젊을 때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네. 연락 끊긴 지도 오래였지. 그가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같이 있어줬네. 위로도 조언도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숨이 조금 편해지더군. 자네, 사람은 혼자서 무너질 수는 있어도 혼자서는 끝까지 회복되지는 않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만 회복도 역시 관계 속에서 일어나더군.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존재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네. 그래서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너무 오래 혼자 견디지 말게. 연락해도 될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지 말게. 먼저 안부 묻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더군. 여든이 되어보니 말이야.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 인생도 같이 식어가더군. 자네, 아직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다면 그건 자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네. 삶은 끝까지 사람 속에서 다시 숨을 쉬더군. 마지막 10번째, 결국 남는 건 어떻게 살았느냐다. 여든이 되면 아무도 묻지 않네. 얼마 벌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무슨 직함을 달았는지 말이야. 그 질문들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지더군. 대신 남는 건 아주 다른 것들이었네. 누군가 내 이름을 꺼낼 때
표정이 어땠는지,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마음이 변했는지, 그게 전부더군. 나는 젊을 때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매달렸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 그 기준이 나를 꽤 오래 몰아세웠지. 그런데 80이 되어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성과가 담긴 장면보다 사람이 담긴 장면이 훨씬 오래 눈에 남더군. 웃고 있는 얼굴, 어깨를 나란히 한 순간,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 그게 내 인생의 핵심이었네. 자네, 인생의 결산표에는 숫자가 적히지 않네. 대신 이런 문장들이 남더군. 그 사람은 말이 따뜻했지. 힘들 때 옆에 있었지. 함께 있으면 숨이 편했지. 그게 전부였네. 그래서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네. 조금 부족해도 괜찮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자네 손으로 선택하게. 80이 되어보니 말이야. 인생은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오. 조용히 기억되더군. 자네의 오늘이 훗날 누군가에게 그 사람 참 괜찮게 살았지. 이 한마디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80이 되어 돌아보니 성공보다 평온, 성취보다 관계, 미래보다 오늘이 더 소중했습니다. 50대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하루가 80의 당신을 안심시키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아끼는 사람이 내일을 덜 후회합니다.